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다이어트는 일반적으로 살을 뺀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는 살을 일부러 빼는 개념으로 다가가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살을 빼는 것만 집중해서 시중에 여러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게 되면 요요 현상으로 몸이 더 망가집니다. 건강해지면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평생 유지하게 되면 다이어트를 일부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과 다이어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살이 찌는 원인인 식습관을 고쳐야만 다이어트와 건강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승우 한약사님의 채소 과일식입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독소 청소인데 이를 위해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식단인 채소 과일식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가공식품과 화학 첨가제의 숨겨진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는 가공식품과 각종 첨가물을 몸에서 완벽히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쌓인 독소들이 비만이 되는 건데요. 현대인들이 가공식품을 완전히 먹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자는 채소 과일식을 70%, 가공식품을 30%의 비중을 두고 식단 관리를 하도록 권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바른 아침 식사법. 아침에는 무조건 채소 과일식만 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하루 3끼를 먹어오기 시작했을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의 아침 식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은 누가 만든 것일까? 아침에 우유와 시리얼로 시작하면 정말 몸에 좋은 건지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 음식의 섭취, 소화, 흡수, 배출되는 주기를 8시간으로 나눈 3대 주기를 알아야 한다. 섭취, 동화, 배출 주기다. 아침은 밤사이 소화와 흡수를 마치고 남은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시기다. 무거운 아침 식사는 독소 배출에 사용될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만든다. 낮 12시까지는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도록 한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은 통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수천 년간 인간의 몸을 관찰하고 기록한 전통의학에서 얻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몸이 움직이는 주기에 대한 이해도 같아졌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이다.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는 동화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배출주기다. 3대 주기를 이해하면 왜 아침 식사가 꼭 필요 없고 채소 과일식만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먹으면 소화와 흡수를 하고 생기는 노폐물과 찌꺼기를 내보내는 작용을 자연의 리듬에 맞춰 크게 8시간 단위로 나눈 것이다. 섭취주기, 낮 12시부터 저녁 8시. 섭취, 동화, 배출은 항상 작동한다. 그 중에서도 음식을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에 먹는 것이 중요하다. 야식이 몸에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아침 식사가 몸을 무겁게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노폐물과 독소 청소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먹을 때 영양 공급이 잘 된다. 좋은 영양 공급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말한다. 단백질을 위한다고 가공육 고기를 먹을 때 췌장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안다. 가공식품을 먹는다면 반드시 이 시간 안에 먹어야 한다는 걸 유념하자. 늦은 밤 들어오는 가공식품은 몸의 자연주기를 깨뜨린다. 동화주기,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 먹고 소화된 음식에서부터 얻은 영양분과 에너지가 몸 구석구석 전달되는 시기다. 흡수할 것은 하고
내보내야 할 것은 버릴 준비를 한다. 수면 시간을 통해 장기와 세포들은 회복과 재생을 한다. 멜라토닌 등 각종 호르몬들이 생성되는 중요한 시기다. 휴식을 하면서 손상된 곳을 수리하는 시간이 몸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불과 전기의 발견으로 인간의 밤낮 구분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충분히 쉬어야 할 시간에 채소 과일식이 아닌 가공식품이 들어오면서 비만과 질병이 생기는 큰 원인이 됐다. 쉬지 못한 결과는 암이라는 세포로 나타난다. 배출 주기, 새벽 4시부터 낮 12시. 동양의학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건강의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혀 상태를 봐왔다. 서양의학도 최근 혀 상태를 통해 질병을 예측하는 진단법이 체계화됐다. 혀의 하얀 물질인 백태 또는 설태는 밤사이 배출이 이루어진 가장 명확한 신호다. 입냄새와 백태는 3대 주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다. 3대 주기 모두 중요하다. 독소 배출이 질병 예방과 건강을 위한 핵심이므로 배출 주기는 가장 중요하다. 동화 주기에서 걸러진 노폐물들과 죽은 세포들이 배출되는 시간이다. 림프 시스템을 통한 독소 배출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시간이 아침이다. 아침 식사 습관에 관한 조언. 우리는 소화를 시키는데 얼마나 큰 에너지가 사용되는지 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사람이 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호소하는 이도 있다. 물만 먹어서는 절대 살이 찌지 않는다. 체질의 차이다. 많이 먹더라도 불필요한 것들은 몸에 저장을 하지 않고 내보내는 작용이 잘 되면 살이 찌지 않는다.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은 내 몸의 3대 주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식을 금하고 아침에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이 몸의 회복을 도와주는 첫 시작이다. 아침부터 우유와 시리얼을 먹는 것은 건강과 성장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식품 회사들은 계속해서 시리얼에 칼슘, 비타민 등 화학 첨가제를 첨가하며 당 함량은 절반 이하로 낮췄다고 강조한다. 가공식품이 나쁘다는 걸 그들도 안다. 섭취, 동화, 배출 주기 원리에 따라 아침 식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독소 배출 시간에는 배출에만 에너지 소모가 될 때 몸은 건강하다. 낮 12시까지는 채소 과일식만 해야 하는 이유다.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 수면은 하루 7시간씩 규칙적으로 할 때 재생과 회복, 노폐물 청소가 잘 된다. 다이어트를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 다이어트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있다. 인생의 행복 중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은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는 큰 즐거움이다. 살이 찌는 원리를 확실히 이해할 때 가공식품을 매일 먹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미 치맥의 맛을 아는데 평생 안 먹고 살 수는 없다. 친구들과 오늘 치킨과 맥주를 먹었다면 내일은 채소 과일식으로 몸을 해독해 주기만 해도 몸은 회복될 수 있다. 채소 과일식 70, 가공식품 30의 비율인 7대3의 법칙만 잘 유지해도 비만과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의식을 하면서 끊임없이 채소 과일식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자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몸은 무엇을 먹느냐가 결정한다. 유전학을 통해 호모사피엔스와 침팬지의 유전자가 99.6% 같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 후성 유전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의 질병 유무를 관찰하는 것이다. 당뇨를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똑같이 갖고 있지만 50년 뒤 한 명에게만 당뇨병이 생겼다. 발병 유전자가 있더라도 식습관, 생활 환경인 후천적인 사항들이 더 중요함이 확인된 것이다. 유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인 것이다. 유명 여배우가 유방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유방을 미리 절제했다. 중요한 것은 식생활 습관으로 몸 어디에서든 암은 생길 수 있다. 유방 절제는 암 예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는다는 경우가 많다. 살이 찐 이유는 먹어서가 아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믿는다. 병원에서도 증상의 원인을 찾기 어려우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독일의 신의학 연구의 주장은 모든 질병의 원인은 심리적인 것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심리적 갈등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질병을 만든다는 것이다. 동양 전통의학에서 오래전부터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한 것과 유사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다.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인류는 과연 스트레스가 없었을까? 약육강식 자연의 세계에서 한없이 약자였던 인류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육식동물들과 마주쳤을 때이다. 이런 비상 상황에 쓰고자 폐의 공기를 비축해 사용한다. 혈당 역시 폭발적인 에너지를 내기 위해 저장된 연료를 사용한다. 살이 찌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상황에 무엇을 먹는가이다. 직장 생활에서 상사에게 시달리거나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초콜릿, 사탕, 과자, 각종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 가장 안 좋은 건 술과 기름진 안주다. 스트레스 받을 때 바나나를 먹거나 토마토를 먹는다면 몸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생존에 필요한 몸으로 더욱 거듭날 뿐이다. 불행히도 식품회사들 역시 인간의 호르몬에 대해 계속 연구한다. 맛을 내기 위해 마약과도 같은 중독성을 갖는 화학 첨가제들을 개발해냈다. 몸에 안 좋은 것도 안다. 기업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보다는 기업 조직의 이윤이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상업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에 우리의 돈을 들여가면서 건강을 잃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천연당이 들어있는 채소 과일식을 먹자. 절대 같은 과당이 아니다. 설탕과 각종 화학 첨가제가 스트레스 호르몬들과 만났을 때 돌연변이 세포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인간의 몸에 대해 이해하자. 다이어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우리 몸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 항상성이다. 말 그대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는 습성이다. 대표적으로 체온을 생각할 수 있다. 몸무게 역시 자신에게 맞는 적정 체중을 찾아 나가려는 것이 몸의 능력이다. 농경시대를 맞아 잉여 식량이 생기고 겪어보지 못한 가공식품들에 의해 그 능력에 혼란이 온 것이 비만이다.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몸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 원인을 개선해주면 반드시 본연의 질병 없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다. 그것이 항상성이자 자연 치유력이다. 체온은 모든 인간이 일정하나 체중은 각기 다르다. 주어진 환경과 먹는 습관에 따라 알맞은 체중을 찾아 나가게 몸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고유의 몸무게를 설정하는 지점을 세트 포인트라 한다. 정제당과 화학 첨가제가 범벅인 가공식품들로 인해 세트 포인트가 인위적으로 바뀌고 혼란이 야기되면서 비만이 생긴다. 몸은 그만 먹으라고 경고를 보낸다. 영양분 없는 가공식품들로 생긴 독소와 노폐물을 지방과 수분으로 저장한다. 살은 계속 찌지만 정제당에 중독된 데는 계속 오작동을 일으켜 많이 먹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야식을 먹게 한다. 인체는 엄청난 정교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유기적으로 동시에 움직이며 생존을 위해 묵묵히 할 일을 한다. 지방과 체지방을 관장하는 체중 조절 시스템이 화학식품에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시작된다. 떡볶이는 배불리 먹지 않아도 포만감이 들고 몸이 나른하다. 밀가루와 설탕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소화시키기 위해 위장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소모를 하게 되고 식후에 몸이 무겁고 나른해져 움직이기가 싫다. 근육이 빠지고 지방만 쌓이는 악순환이 된다.
망가진 체중 조절 시스템을 회복하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자연이 준 선물인 700만 년 동안 먹고 진화한 채소 과일식을 먹는 것이다. 한때는 진리라 여겼던 의학적 사실들이 계속 바뀌고 있다. 병원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분야가 비만이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 다른 질병도 예방하기 어렵다. 내 몸에 대해 가장 잘 알고 바꿔나갈 최고의 주치의는 나 자신이다. 현재 내 몸은 매일 먹는 것이 쌓여 만들어짐을 기억하자. 비만이 되는 원리. 비만으로 인해 수십 가지의 다이어트를 경험해 본 사람은 병원에서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경험이 있다. 체중 감량과 상관없이 반드시 부작용과 요요 현상을 겪는다. 당연한 이치다. 화학품으로 인한 시스템 고장인데 거기에 더욱 강력한 화학폭탄을 던진 꼴이니 말이다. 식욕 억제제는 의료용 마약류로 항정신성 의약품이다. 많이 처방하면 국가에서 직접 의사에게 경고를 한다. 건강을 되찾는 다이어트 방법이 아닌 또 다른 질병을 불러올 뿐이다. 일상에서 먹는 밀가루, 라면, 치킨, 튀김, 케이크 등의 가공식품 식생활은 바꾸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접근해서다. 비만의 원인은 무엇을 먹느냐임을 명심하자. 인체 시스템 관리자는 뇌다. 지시를 받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호르몬이다. 체중에 있어서 3가지 호르몬이 그 영향을 준다. 인슐린, 렙틴, 그렐린이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한다.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된다.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식욕도 억제된다. 렙틴은 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한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지방세포가 늘면 렙틴도 증가한다. 체지방이 늘어나면 렙틴 분비량이 늘어 식욕이 줄어드는 원리이다. 그렐린은 배꼽시계를 작동시키는 호르몬으로 이해하면 된다. 배고프면 그렐린이 분비되어 식욕이 올라간다. 호르몬이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뇌에 보고한다. 이 보고 체계가 가공식품에 의한 교란이 되고 혼란이 와 뇌는 엉뚱한 지시를 다시 내린다. 렙틴은 이미 지방이 충분하다고 보낸 신호를 화학 첨가제가 중간에 아직도 부족하다고 정반대의 결과를 올리고 뇌는 계속 먹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렙틴 저항성이라 한다.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말처럼 더 이상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한번 살이 찌면 계속 찌는 이유다. 칼로리가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주장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다. 과일이 혈당을 올려 당뇨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400만 년 넘게 인간의 진화에 맞게 함께해온 과일이 몸에 해롭다면 인류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다. 진리는 단순하다. 과일, 채소를 주로 먹으면 식품회사, 제약회사, 의료산업계는 돈을 벌기 힘들다. 비만은 가공식품과 화학 첨가제에서부터 시작됨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핵심은 수분이 많은 살아있는 채소 과일식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밥을 먹기 전 과일을 먹는 것에 어색하지 않아야 한다. 양배추를 먼저 먹는 것은 밥 양을 줄이는 삼가야 할 행동이 아니라 위장을 위한 것이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영양소 모두 식물성 식품에서 부족함 없이 얻을 수 있다. 맛을 위해 먹는 동물성 식품은 최소한으로 먹어야 한다. 배출 주기인 낮 12시까지는 과일 또는 과일 주스만 먹는다. 기본 원칙들을 통한 다이어트로 비만과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닌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음식들. 다이어트 할 때 절대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다이어트를 하면 식사량부터 줄이는 것을 생각한다.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구별이 우선이다. 살아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죽은 음식은 먹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된다. 다이어트는 식습관 개선이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몸을 회복하면 체중 감량은 알아서 된다. 술, 트랜스지방, 정제 탄수화물, 과일 통조림 등의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단기간에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라면 일절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하루에 술 한 잔은 더 이상 약이 아니다.
술은 발암물질인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하루 한 잔의 소주나 와인은 몸에 좋다는 주류 회사의 마케팅에 이용된 연구 결과들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라는 뜻이다. 술은 기호식품이지만 담배는 기호식품이 아님을 이해하자. 술은 자신의 몸만 해치지만 담배는 간접 흡연을 통해 남의 건강까지 해치기 때문이다. 제품에 발암 경고 문구가 있는 술과 담배는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1순위다. 술은 인간의 문명이 생기면서 함께한 오래된 발효식품이다. 농경 생활로 넘어가면서 저장량이 생겼다. 곡류, 과일, 채소의 포도당은 발효가 되어 알코올이 됐다. 알코올은 다시 발효되어 식초로 변한다.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을 만들어 적정 온도에서 발효를 시킨 것이 술이다. 술은 몸에 들어오면 아세트알데히드 유해물질로 변한다. 아세트알데히드는 몸 안에서 식초로 발효된다. 식초를 먹으면 몸에서는 알코올과 똑같은 작용을 하는 원리다. 아세트알데히드를 간이 해독하기 위한 분해 요소는 사람마다 다르게 갖고 있다. 아세트알데히드 분해가 충분히 안 될 때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 숙취의 원인이 된다. 해독하는 간을 공격해 간염, 간경화, 간암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몸에 안 좋은 이유다. 술을 마시면 얼굴이나 몸이 빨리 붉어지는 경우는 분해 요소가 적다. 체질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면 절대 안 된다. 식초는 음식에 들어간 적정량을 먹을 뿐 별도로 건강에 좋다고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 분해 요소는 감정에 따라 분비량이 좌우된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술은 훨씬 더 분해가 안 된다. 발암물질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다. 최악의 식품 트랜스 지방. 인류가 만든 최악의 음식을 꼽으라면 단연코 트랜스 지방이다. 지방에는 원래 포화, 불포화 지방만 있다. 포화 지방은 동물성 기름이 많이 들어있다. 불포화 지방은 식물성이나 생선 기름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포화 지방보다 불포화 지방을 먹는 게 더 바람직하다. 지방은 세포막의 주요 성분으로 분명 필요하다. 과잉 섭취가 안 좋은 것이지 지방 자체는 나쁜 성분이 아니다. 트랜스 지방은 다르다. 트랜스 지방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액체인 불포화 지방을 인위적으로 고체로 만든 기름이다. 대표적인 제품이 마가린이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에 없는 물질이다. 중금속과 미세 플라스틱처럼 몸이 소화 흡수와 배출이 어렵다는 뜻이다. 독소 물질은 염증을 일으키고 뇌세포를 교란한다. 심장병, 당뇨병, 암 등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트랜스 지방의 위험성으로 하루 2g 이하 섭취를 권고한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먹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제품 성분표에 트랜스 지방 0g은 의미가 없다. 튀긴 음식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튀긴 음식은 모두 트랜스 지방 덩어리로 생각해도 된다. 마가린, 쇼트닝, 가공버터는 아이스크림, 과자, 쿠키, 케이크, 빵 등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간다. 밀가루 음식을 튀긴 도넛은 최악의 음식이다. 최악인 식품일수록 인간의 입에는 가장 맛있게 만들어야 한다. 중독을 시키기 위해 화학 첨가제를 넣는다. 탄수화물과 트랜스 지방이 만나는 조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라면, 컵라면은 트랜스 지방과 함께 인공 조미료까지 들어간다. 나트륨 함량 역시 높다.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었다고 해도 몸에 좋은 라면은 없다는 걸 명심하자. 정제 탄수화물인 가공식품이 문제다. 정제란 어떤 물질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조작을 말한다. 탄수화물의 섬유질이나 지방산 등을 제거하고 열량만 있는 식품이 정제 탄수화물이다. 대표적인 물질이 밀가루로 만든 빵과 면이다. 설탕과 액상과당도 해당이 된다. 모든 가공식품에는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 들어간다. 설탕의 유해성이 밝혀지자 유사한 화학 첨가제로 소비자를 혼동시킨다.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과 렙틴 호르몬 저항성을 가져와 비만을 불러온다. 정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어 비만이 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배출을 다 못하는 독소와 노폐물을 지방으로 저장하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해야 한다. 과도한 심장박동은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가져온다. 폐활량은 점점 떨어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다. 급격히 늘어난 체중으로
허리와 관절들은 퇴행이 빨리 진행된다. 독소들은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막히게 한다.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이어진다. 혈당 조절이 안 되어 당뇨병이 생긴다. 자연 과당에 들어간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하는 이유다. 설탕 덩어리 과일 통조림은 먹어서는 안 된다. 당뇨 환자의 경우 감자, 고구마, 호박, 연근, 당근은 당이 높다고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해 안 먹는다. 대신에 가공한 두유와 영양식품을 먹는다고 한다. 자연에서 온 것보다 가공당과 화학 첨가제가 들어간 제품 중 어느 것이 몸에 더 안 좋은지는 상식이다.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도 가공식품은 계속 먹는다. 참 애석한 일이다. 합병증이 생기는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 아니다. 정제 탄수화물로 만든 가공식품부터 끊고 채소 과일식을 하는 것부터 실천하자. 술은 종류에 상관없이 한 잔도 안 된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튀긴 음식, 도넛, 치킨, 팝콘, 라면 등은 제한하자. 정제 탄수화물인 빵, 국수, 피자, 케이크는 비만의 주범이다. 정제당인 설탕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초콜릿, 각종 음료도 금지식품이다. 치킨과 맥주, 피자, 빵, 라면, 돈가스, 콜라 등 각종 가공식품의 맛을 알아버렸다면 평생 끊기란 불가능하다. 산속 깊은 절에 들어가서 산다면 모를까 말이다. 채소 과일식을 통해 몸을 회복시키고 나면 독소들을 해독할 힘이 생긴다. 해독하는 시간만큼이라도 금지식품을 피하자. 책을 다 읽고 나니 제목에 해답이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고 독소로 남지 않고 잘 배출될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더 먹는 것입니다. 책에서 말하듯 7대3의 비중으로 식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동화 배출 주기 동안 음식을 먹고 우리가 쉬어야 하는 밤 시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아침부터 밥과 국을 먹거나 우유와 시리얼을 먹지 않고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게 좋을 거고요. 가끔씩 치킨에 맥주를 먹더라도 그 다음날은 건강하게 잘 챙겨 먹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다이어트는 정말 쉬울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이어트로부터 자유로워지시고 건강까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